네,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김영관 실장과 함께 그야말로 중간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보면 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시는데 최근에 가장 폭주하는 의견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내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그 칼날을 갖다가 쥔 이재명 참 재밌게 봤다라고 하시면서 문제는 아니 도대체 그럼 최근에 하도 이야기가 복잡해서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흔한 얘기로 이런 얘기하죠. 어느 녀석이 암까마귀고 어느 녀석이 수까마귀인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 사건의 팩트는 예. 간단한데 네. 그 팩트에 대한 해석과 상대방 서로 쌍방에 대한 주장. 비난과 비방 주장이 막 뒤죽박죽이 되니까 네. 저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날 저 지난 토요일 날 눈이 펑펑 내리는 아침에 네. 그 이제 방송할 때 저 우리 황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성남시청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네. 이 경찰을 향해서 네. 댓글 수한 경찰을 향해서 B급 정치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곧바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장과 네. 그 위에 상급 경찰청장을 이제 고소고발한 그렇죠. 걸 근거로 그 이재명 씨가 사심 칼에 칼날을 잡고 죽기 살기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근데 검찰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방송 끝나고 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재용 씨의 채용 비리를 또 거론을 했더라고요. 그 댓글 사건과 관련된 건데 예. 이건 또 뭐라고 또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글쎄 보면은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일정 부분 클리어된 거 아닙니까? 근데 법률적으로. 문준영 씨 사건은 문제는 이미 저 시효가 지났어요. 클리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 같고 그야말로 제가 그날도 그 얘기했죠.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칼날을 쥐고 경찰서장, 경찰청장 그 뒤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모르겠어요. 제 예언이 뭐 적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눈을 겨누면서 말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뭐 문준용 씨 굉장히 사과드리고 결백하다는 걸 믿습니다만은 김혜경 정확히 김혜경인지 아닌지 모르죠. 이제 뭐 08 그다음에 HK 김이 그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국저러고 얘기한 부분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들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먼저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펄쩍 뛰고 있어요. 그걸 고사성어로는 영린을 건드린다 이런 말을 하죠. 영린. 그 용에 올라탔는데 네. 용에 올라타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용의 턱 밑에는 거꾸로 이렇게 박힌 이렇게 놨죠. 비늘이 있는데 예. 그걸 건드리면 용은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건데 네. 이제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 셈이군요. 그 영린을 건드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재명 지사는 회칼을 갖다 한 손으로 잡고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또 한 손을 꽉 쥐고 두 손을 꽉 쥐면서 자,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외치면서 검찰청사에 들어가서 13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어때? 그때 방송하실 때 예. 이제 곧 청사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그 청사에서 조사받고 나온 뒤에 이재명 씨가 하는 말을 보면 네. 그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와서 검찰청사 13시간 조사받고 나와서 이재명 씨가 한 말을 듣고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별로 한 말이 없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이 없어요. 좀 조용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13시간 동안 조사받고 나와서는 사실 굉장히 깊은 침묵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처음 방송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 수사를 받아보면은요. 물론 뭐 이재명 지사도 잘 나가는 변호사였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검찰의 수사 조사를 받으면서 뭔가 뭐랄까 조금 깊은 침묵에 빠져드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그러면서 뭔가 그런 결정적인 어떤 부분에 혹시라도 뭐 흔히 뭐 이렇게 걸렸다고나 하나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왜냐 하니까 우리 저 김평론가 뭐 예전에 시경캡 하셨잖아요. 시경캡 하면 이제 뭐 경찰도 보시고 나중에 또 보면 법조 쪽도 보셨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한 서너 가지 여러 가지 뭐 고소 고발이 있었고 혐의가 있었는데 검찰은 나머지 다 빼고 딱 한 가지의 부분에 이른바 집중했어요. 형 이재선 씨인가요? 네, 이재선 씨를 2017년에 돌아가셨죠. 2012년에 5년 그러니까 성남시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예.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이 캐고 있는 의혹의 코어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대목에서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보면은 뭐 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헌법 원론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정치판에서 쭉 이제 보면 이제 국회의원을 보조하다 보면 늘상 헌법을 갖다 접하게 됩니다. 헌법에 보면 헌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면 신체의 자유예요. 그렇죠. 그 헌법 12조에 보면은 신체의 자유를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고 그야말로 체포나 구금이나 압수나 수색을 위해서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개개인의 일신을 갖다가 함부로 구금 구속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시장이 그러면 시장이 그것도 뭐 지사도 아니고 그 당시 말해서 성남시청에 있는 성남시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성남시장이 뭐 자기 친형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로 권한이 있느냐? 저 가서 지나가다 김영광 씨 요즘 하는 짓 보니까 좀 영치원치 않아. 사람이 술 먹고 해롱해롱되고 하고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지 그걸 갖다 묻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예.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위 말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네. 그 누군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네. 시장 군수에게 인신 구속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에 보니까 자기 친형이 보면 공무원들 계속 괴롭히고 동생이 시장이라는 걸 이유로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또 흔한 얘기로 난동을 피우고 소란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이른바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바로 결과적으로 그 2년 후인 2014년에 형수가 입원을 시켰다. 이재명 지사 형수가 입원시키지 않았느냐?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해괴한 논리인 거죠. 왜요? 그 이재명 씨가 이제 법률가니까 예. 그런 이제 그 형수가 자꾸 입원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건 2년 별개의 사건인 거예요. 2014년에 보호 의무자인 형수가 예. 이재명 형님을 입원시킨 거는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이재명 씨는 12년에 자기가 형을 보건소장을 시켜서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라는 걸 변명하기 위해서 형은 정신병적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 8월에 내린 판결은 무엇이냐? 정신질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인신구속 이게 버금가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죠. 아니 그 정신질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키는 거는 팔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어느 기간 동안 출입을 못하도록 사실상 감옥이죠. 감옥에 넣는 건데 어떻게 시장 군수가 이 사람 좀 이상하고 좀 행동이 이상해서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기 형이 그 구청 사람들 괴롭히고 이상한 난동을 부리고 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그 보호 의무자한테 얘기해서 이번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님이 사또가 야 저놈 저 어디 가다 놓아라. 그리고 또 불러가지고 니 죄를 네가 알렸다고 두들겨 패는 거 아닙니까? 돈 내라. 그렇게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 이재명 씨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그 덫에 발을 한 발 깊숙이 넣은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당시 보건소장 첫 번째 보건소장에게 강제 입원을 지시를 했더니 그 의료 전문가인 거죠. 의료 전문가는 불법이다 못한다고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 임용된 이게 또 인사 조치한 것이 말이 많죠. 보복이냐 아니냐 말이 많죠. 하여튼 두 번째 보건소장도 형을 강제 입원시키라고 그랬더니
그 강제 입원시키로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불법에서 안 된다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재명 씨는 네. 시도가 실패한 거네요. 시도가 실패 미수범이 되겠죠. 많이 지금 우리 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해가는 정신건강법이라고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죠. 여기 보면 그 헌재에서 얘기했듯이 이 정신질환자들은 스스로 판단도 안 되고 남을 해칠 수도 있고 뭐 자살 충동도 느끼고 뭐 남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큰 사건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심조심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입원하는 방법은 자기가 스스로 뭐 아이 내가 괴로워서 좀 가야 되겠다. 보호 의무자가 뭐 승인해서 두 사람 이상 뭐 승인해서 뭐 그 이재명 씨 형이었다면 아내가 아니 뭐 자녀들이 해서 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강제 입원이라는 거는 거기에도 행동의 주체는 정신과 전문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검사나 법관에 준하는 정도, 검사에 준하는 정도로 법관에 준하는 정도의 전문성들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기간이 2주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그렇죠.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흔한 얘기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이에요. 네. 영화를 보고 또 보면 간혹 보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썬데이 서울이었죠. 그 이제 해괴한 사건들 나오는 거 보면 이런 한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첫째, 상대방 재산을 노리는 경우, 친인척 재산을 노리는 경우 보면 그 친인척들이 통모해 갖고 그렇죠.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재산을 뺐거나 또 하나는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남편이나 부인이 그 배우자를 갖다가 보면 이제 바람을 피워서 생기면 그 정부하고 짜고 의사도 하나 띄우고 의사를 반드시 껴야죠. 그 나쁜 의사들 껴갖고 뇌물 줘갖고 그 의사가 이 사람 참 정신 이상한 사람이요. 그러면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영화 보면 이렇게 정신병자들은 손도 못하게 이렇게 넣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건 봤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사실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가 사람 하나 구속한다는 것이 보면 검사, 그렇죠. 법관 하는데 2주만 그러면 2주 정도까지만 응급 보호 조치를 하는 거죠.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죠. 안동을 부리다 정신 잃고 합니다. 그러나 또 그 기간을 연장시키려면 정신건강법은 기간을 연장시키려면은 그거는 별도의 의료기관에서 따로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 간의 2명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같은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이재명 씨의 친형인 이재선 씨의 부인이 남편을 갖다가 2014년에 이른바 정신병원에 뭐 입원시킨 것은 이해할 수 있으되 그건 적법한 절차입니다. 2012년에 보면은 처음에 보건소장한테 야 우리 형이 좀 이상하니까 야 네가 흔한 얘기로 좀 강제 입원 좀 시켜라. 강제 입원 시켜라.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이고 법조계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형법상의 감금죄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깊은 침묵에 빠져드는 것이 그런 이유인가요? 지금 그 김부선 씨 뭐 관련한 것들 김부선 점 사건 점 받으래요. 김부선 점 사건 댓글 사건은 뭐 공방의 문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첫 번째는 개인의 뭐 은밀한 사생활들에 관한 부분들이고 그거 이제 선거 과정에서의 그 허위 사실 얘기고 뭐 댓글이라는 건 또 그게 뭐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또 없을 수도 있는 사안이고 판사가 이제 형량을 감경할 정도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직권을 남용해서 그 감금을 했다든 직권남용죄도 뭐 5년 징역 5년의 징역이지만 직권을 남용해서 감금했을 경우에는 공직자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구청장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선거 기간에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 좀 이제 좀 막 험한 사람들은 뭐 약속한 뭐 취직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뭐 또 당선 무효도 되고 그런데 어떤 분은 막 대낮에 막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청장실에 막 오줌 누고 막 고함 지르고 어떤 분은 저 신라통 하나 들고 와가지고 청장 나하고 죽자 뭐 이런 분도 있대요. 돈 안 낸다고. 취지 좀 마세요. 그러면 저 구청장이 그 관할 구청장이 저기 보건소장한테 이 사람 봐라 이거 정신병자 아니냐 어떻게 대낮에 청장실에 가서 오줌 누고 난동 부르는데 강제 입원을 시키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경찰에 신고해야죠. 경찰에 아니, 신고해야죠. 아니, 그렇죠. 법이요. 상식입니다. 법이 곧 상식에 모든 상식의 가장 뭐랄까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라고 하나 최대 공약수가 법이에요. 예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니 우리 김 실장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공직에 있을 때 네. 뭐 국회의장실에 있을 때 네. 누가 와서 그 난동을 갖다 부린다 그래서 그 갖다가 보건소장 부릅니까? 경찰에 신고하죠. 제가 보건소장을 부를 거는 봐요. 전 그런 법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예. 이게 검찰에 가서 뭐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만 보면 네.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압적으로 그 당시에 경남시장이 그 권한을 이용해서 하라고 두 사람의 보건소장을 압박했다는 건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저항하는 저 보건소장에게 시장실에 있는 고위 관계자가 찾아가가지고 예. 아니 법률 전문가인 우리 시장님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하라는 일을 너는 왜 안 하느냐 윽박 지르면서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를 대라고 했다는 것도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김부선 점이나 댓글 사건과 달리 네. 이거는 그 직권남용과 감금이라는 뚜렷한 그 기준을 넘어선 상황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제일 신경을 쓰는 사건은 네. 형사 피의를 여러 가지 받고 있지만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김영광 실장 이야기를 갖다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해경군 김 씨가 진짜 부인인 김혜경 씨라 할지라도 김혜경 씨는 처벌받되 이재명 지사의 어떤 임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김부선 씨하고 전 보고 말고 하는 거 보면 그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냥 세상만 떠들썩했을 뿐이지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으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또 처벌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나 그것이 뭐 지사직하고 직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7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면은 이것은 보니까 제목을 바꿔야겠네요. 칼날 잡은 이재명이 아니라 네. 칼날 우에선 이재명입니다. 아니 진짜예요. 이거는 검찰의 칼날 우에선 이재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칼은 잡았으니까 칼날 잡은 이재명 작두 위에서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좋죠. 자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칼날 잡은 이재명 알고 봤더니 칼날은 잡았을 때 작두 칼날 위에 섰습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중간 점검 여기서 그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